오늘은 협객, 임자강의 은공을 잊지 않고 평생 그 은혜를 갚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 제19대 임금 숙종 때 병조의 설이었던 임자강은 호걸이었습니다. 자강은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서 기계와 풍모를 가진 보통 이상의 인물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병조의 비밀 임무를 띠고 충주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부하 2사람과 동행하였습니다. 새벽녘에 길에서 수십 명의 괴한이 가마 한 채를 에워싸고는 강제로 끌고 가는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마 안에서 어떤 여자가 하늘에 호소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 나왔습니다. 임자강이 가던 길을 멈추고 슬쩍 훑어보니 가마를 떠매고 가는 무리는 모두 못된 무례배들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가마가 가는 대로 말로 뒤쫓는데 울며 호소하는 소리가 다급하여 필시 저들이 도둑의 무리임을 짐작하였습니다. 임자강은 가마 속에 여자를 구출하자고 부하 2사람과 의논하였습니다. 부하들은 중과부적이라고 어렵게 여겼지만 부하들에게 임자강이 말했습니다. 대장부가 의로운 일을 하다가 죽는 것 또한 통쾌한 일이 아니겠느냐. 자강이 칼을 뽑아들고 앞장서자 다른 2사람도 따라 나섰습니다. 3사람은 힘을 모아 일시에 달려들어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저들은 수십 명이었는데도 미처 3사람을 당해내지 못하고는 길가에 가마를 버려둔 채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아까 울던 그 처녀가 가마 휘장을 걷어올리고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마을의 아무집 딸입니다. 밤중에 사나운 노속들의 납치당해 잡혀가게 되어 다급한 마음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같은 의로운 지사의 구원을 받게 되니 이는 실로 하늘이 도우신 것입니다. 우리 집은 가족들이 다 사망하고 저 혼자 남았는데 종들이 온통 도적물이라 무서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 마을에 몸과 마음을 의탁할 가까운 친척이 살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협객들께서는 소녀를 그 마을의 친척집까지만 데려다 주옵소서. 그래 주셔야 은혜를 처음부터 끝까지 베푸는 것이 됩니다. 이에 임자강은 지피를 꺼내 밝아오는 새벽빛에 아무 곳에 도둑들이 일으키는 변란이 발생한 사실을 밀서로 작성하고는 겉봉에 지필로 오목친탁이라 썼습니다. 집으로 급히 한 사람을 달려보내 때를 놓치지 말고 도적들을 체포하도록 상황을 보고한 것입니다. 여기서 오목은 5고을의 수령, 즉 충주목사 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친탁은 문서를 고을의 수령께서 친히 뜯어보라는 의미입니다. 지부 또한 여기서는 해당 지역에 관하라는 말로 충주목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집으로 사람을 보내 도적들을 체포하도록 상황을 보고한 다음 임자강은 처녀를 데리고 그 친척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가서는 전후 사실을 말하고 부탁한다고 말하니 집주인은 놀라고 탄식해 맞이하느며 고마워했습니다. 처녀는 임자강에 대해서 마음 깊이 감사하면서 부모님은 저를 낳아주신 분이고 의사는 저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니 청하옵건대 의사와 부녀의 사이가 되기를 소원하옵니다. 라고 말하고는 여러 번 절을 한 다음 부디 성명을 알려주어 후일 은혜를 갚도록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처녀는 시집갈 나이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자강은 지나는 길손이라고만 이르고 끝내 자기 성명을 가르쳐 주지 않고 길을 떠났습니다. 자강이 처녀를 안전한 친척집에 데려다 놓은 다음 충주관하로 달려가 보니 고을 목사는 비밀 문서를 접수하고 군조를 풀어서는 도적의 무리를 체포해 놓았습니다. 대개 처녀의 집은 충주 경내의 사대부 집안이었는데 재산이 극히 많았으되 부친이 착하기만 하고 마음이 약했는데
그 집의 종 패거리는 숫자가 많은 데다 욕심이 많고 성질머리가 고약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상전들을 차례차례 죽이고는 처녀 한 사람만 남겨놓은 다음 적당한 때가 되자 처녀를 납치하고는 집안의 재산을 막무가내로 빼앗아 나누어 가지려 했던 것입니다. 충주 목사는 임자강에 그대는 참으로 의로운 협객이요. 긴급한 사태에 잘 대응했소. 라고 치한 다음 도적의 무리를 철저히 다스렸습니다. 강도들에게 대명료를 적용해 극히 죄상이 나쁜 자 10여 명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하고 도적들이 훔쳐간 재산을 몰수해서 처녀에게 돌려주어 처녀가 시집갈 수 있도록 조처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몇 년 후 임자강이 한양에서 전옥서 서리로 있을 때였습니다. 오씨 성을 가진 관리가 중재를 지어 참수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오씨의 부인은 임자강의 먼 친척이었는데 찾아와서는 울면서 신랑이 무고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강이 부인에게 남편 되시는 분이 정말로 무고하냐고 묻자 부인이 하늘에 맹세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자강이 그 말을 곧이 듣고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꾀를 하나 내어서는 부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부인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강이 시킨 대로 여자처럼 이쁘게 생긴 노복에게 여장을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종에게 쓰개치마를 입게 하고는 자강이 번을 설 때 옥에 가서 말하게 했습니다. 죄인 오화무개에 처입니다. 듣자오니 내일 남편의 형이 집행된다고 합니다. 부디 이승에서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싶으니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옥리가 자강에 보고하자 면회를 허락하게 하였습니다. 여자처럼 변장한 종과 죄인은 감방 한 구석에서 끌어안고 부부의 이별을 나누는 척했습니다. 종은 미리 가위를 품에 넣어가서 죄인의 포승줄을 끊고는 대신 자신을 묶게 한 다음 여자 옷을 벗어 죄인에게 입혀 감옥 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전옥서 밖에는 말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서 쓰개치마를 덮어쓴 오씨는 그 말을 타고 멀리 달아났습니다. 잠시 후 옥리가 방에 들어가 보니 죄인이 아니라 웬 사내놈이 앉아 있었습니다. 당황한 옥리의 보고를 받은 자강이 급히 오씨의 뒤를 쫓아가는 척 했지만 당연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와서는 종을 벌할 수 없다 하고는 다음날 아침 충복이라 하여 종을 놓아주었습니다. 전옥서에서는 처음에는 실수라 하여 무사히 넘어갔으나 수년 뒤에 탄로가 나서는 임자강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여러 달 옥에 갇혔는데 구명운동을 하다가 마침내는 가산까지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오씨와의 관계를 자복하면 죄를 참작하여 주겠다는 언지를 받았으나 의리를 지키노라고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괘씸죄에 걸려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움직이기 어려운 몸으로 멀리 남쪽 외딴섬에 유배까지 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간신히 아픈 다리를 끌고 귀향을 떠나 마침 충청도 땅 진천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굶주림과 목마름이 심하고 병이 극한의 지경에 이르러서는 정신을 잃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불쌍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이 나와 물과 음식을 갖다 주면서 일렀습니다. 저 큰 집은 김씨 양반댁인데 부유한 부인을 맞아 우리 마을에서 재산이 제일 넉넉한 데다. 마음씨가 아주 선한 사람들이니 저 양반댁에 가서 구원을 요청해 보는 것이 좋겠어. 임자강이 자신을 돌아보니 지금 이대로는 귀향길을 계속해서 갈 여력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자강은 간신히 기어서 그 댁을 찾아가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였습니다. 주인 선비가 그를 보고 딱하게 여긴 나머지 행랑채에 들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문득 내당에서 젊은 부인이 넘어질 듯 쫓아 나오더니 자강을 붙들고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부인이 문으로 내다보고는 차강의 얼굴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차강은 전혀 뜻밖의 일이라서 당황하여 감히 마주 보지 못했습니다. 부인이 자기 남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전에 제가 만났던 의인입니다. 이 어른이 아니었으면 어찌 오늘의 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러고서 임자강에 여기까지 오게 된 연유를 묻고 슬피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은 즉시 그를 부축하여 방 안으로 모신 다음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였습니다. 보름쯤 지나자 자강의 기운이 회복되어 비로소 귀향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부인이 재산을 기울여 행구를 마련하고 노자도 후이 주었음은 물론입니다. 이후로 부인은 자강이 귀양 가서 있는 섬에 매달 짐을 실은 하인을 보내 문안을 드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이제는 노인이 된 자강이 귀향이 풀려서 돌아오자 부인은 자기 집 근처에 새 집을 지어 모신 다음 꼬박꼬박 의복과 음식을 대접하며 받들었습니다. 천수를 다한 자강이 세상을 떠나자 일찍이 임자강과 부녀의 사이가 되기를 소원한 것을 잊지 않고는 부친을 보내는 것처럼 예를 다해 모셨습니다. 그러고는 후손이 없는 임자강을 위해 신랑을 설득해서 심효살이까지 하였습니다. 임자강은 이문에 능하며 학식 또한 놀랍다는 칭송을 죽은 다음에 사대부들로부터 뒤늦게 받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